안녕하십니까, 강타입니다. 2015년 5월 29일 자 부산경마 경마방송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주는 월말 경마입니다. 자 강타의 엉뚱생뚱 경마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지난주에는 이제 그 부산교체에서 러브이투미의 지봉승리 그걸 A급 승부처로 가져가가지고 부산경마에서는 이제 고경주를 정확하게 좀 맞춰드린 것 같고, 전반적으로 봤을 때 요 근래에 조금 성적이 그렇게 썩 좋지는 못했어요. 자 그래서 좀 죄송한 마음을 드릴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우울증이라는 거가 여러분들 아십니까? 저는 사실 이제 남자라서 우울증 같은 게 안 올 줄 알았는데, 어머님이 이제 돌아가셔서 이제 지난주에 49제까지 다 이제 초파일을 끼워서 마무리를 전부 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65년생이거든요. 뱀띠인데, 그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좀 저한테 우울증이 좀 온 것 같아요. 우울증이 와가지고 전반적으로 봤을 때 좀 이렇게 뭐라 그럴까, 생활에 이렇게 활력소 같은 게 없고 굉장히 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여러분들에게도 피치 못하게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고, 자 어쨌든 5월달에 1, 2, 3, 4, 5월달 다 잘했는데 5월달에 못했어요. 그래서 어머님이 돌아가시면서 못해가지고 그 점에 대해서 좀 사과 말씀을 드리겠고, 자 그래서 이번 주부터는 이제 모든 일을 다 했고 또 어머님도 잘 보내드렸으니까 자 이제 한번 힘을 내서 이제 해봐야 될 때가 왔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래서 자 이번 주부터는 한번 승부주간으로 해가지고 한번 총력전을 펼쳐서 5월달에 좀 못했던 거를 월말 경마에도 좀 만회를 해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됐고 안정된 마음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이제 경마에 좀 올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부터는 경마에 모든 걸 올인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아자아자 화이팅을 외치면서 자 5월 29일 부산경마 힘차게 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인 편성 자체는 월말 경마임에도 불구하고 나름 안정적인 편성이에요. 제주경마도 그렇고 부산경마도 그렇고 비교적 안정적인 흐름이기 때문에 다적중에 좀 포커스를 맞추고 접근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가운데, 자 어쨌든 뭐 무조건 이겨야 되는 만큼 자 이번처럼 승부주간으로 선정을 해서 자 한번 대차게 월말 경마를 한번 이겨보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부산 제1경주 강타의 첫 번째 승부처부터 힘차게 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빰빠라밤 빰빰빰빰빠라밤. 자 오늘 부산 제1경주입니다. 첫 번째 승부처인데요. 10마 중에서 8번 소나타존이 괜찮지만 아직까지 이 3번에 걸쳐서 경주를 펼쳤던 마필이기 때문에 강하게 읽어주긴 어렵다고 생각이 들고, 아무래도 이제 성장마 중에서 7번 데스페라도라는 마필이 있는데 요 마필도 2번에 걸쳐서 주행검사를 통과했고 지난번 데뷔전 때 순발력은 상당히 우수했어요. 근데 이제 종반 타격이 나가다가 미흡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아쉬운 면을 보여주긴 했지만 이번 편성 자체에서는 빠른 마필들이 없어서 비교적 편한 세력을 나설 수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 7번 데스페라도가 주로조교와 수용조교를 병행하며 강한 승부 의지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선행만 나선다면 충분히 이변 연출이 가능하다. 그래서 7번 데스페라도가 어느 정도 인기를 모으겠지만 요 마필을 강력한 단통으로 때려보고 싶은 편성이다. 자 하지만 이번 첫 번째 승부처에서는 강타의 배팅권의 충마가 다소 덜 팔리는 복병과 마필을 추가로 선정을 해서 한번 때려볼 생각이니까 첫 번째 승부처에서 자 한번 멋진 적중으로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2시 50분에 시작을 하니까 뭐 그렇게 일찍도 아니죠. 자 그래서 1경주를 마치고 자 한번 편하게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다음은 제주교차 1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7번 힘찬 기운입니다. 대가리죠. 이 편성에는 대가리예요. 7번 힘찬 기운은 데뷔 후 2번의 경주에서 순차적인 경주로 성장을 보여줬고 마필의 능력이나 전개상 이번에도 편한 선행을 나설 수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7번 힘찬 기운은 강력한 배팅권의 축으로 인정을 해줄 수가 있다. 자 여기서 이제 문제는 7번 힘찬 기운이 선행을 가서 레이스를 빠르게 이끈다면
뭐 5번 늘빛마루나 3번 예술가가 입상에 성공을 할 것이고, 비교적 느린 편성으로 아주 빠르게 레이스를 끌지 못한다면 종반 뚝심이 우수한 2번 황금의신 같은 마필들이 올라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어쨌든 단통으로는 이번 황금의신을 세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당일 주로 현황을 어느 정도 파악을 해야 되는데, 상태 파악을 하고서 현재로서는 7번 심창기호는 무조건 출발을 인정을 하고 2번 황금의신을 단통으로 때려보고 싶은 경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다음은 부산교차 부산 제2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만고만한 성장마근의 일전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이 중에선 3번 비우질주라는 마필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데뷔 후 두 번의 경주에서 승차적인 경주로 성장을 보여줬고, 아주 빠른 말은 아니지만 편성 자체가 느리기 때문에 상대적인 선행을 갈 수가 있는 마필입니다. 자, 그래서 3번 비우질주가 2번 편성에서 선행을 갈 가능성이 높고, 현재 갖고 있는 능력상으로도 가장 우위를 보여주는 마필이기 때문에 3번 비우질주를 이 편성에서 강력한 충만감으로 읽어줄 수 있는 마필이다. 자, 여기에 이제 7번 대구름달이 청해마인데 계속적으로 능력은 괜찮음에도 불구하고 아쉽게 이제 3차를 차지하는 마필이고, 또 나머지 마필들 중에서는 이제 8번 나온베라라는 마필이 있는데, 지난번 경주 때 이제 걸음의 변화를 보여주면서 3차를 차지했던 마필인데, 직전 경시 이제 마필의 능력을 온팡지게 끌어내서 과연 이번에 조정 하강 없이 어느 정도 자기 능력의 베스트를 보여줄 수 있느냐, 요게 이제 관건인데, 어쨌든 7번 대보름달과 8번 나온베라는 배팅권에 무조건 안착을 시켜야 되는 입상 가능권 전력이면 분명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경기는 이제 3번, 7번, 3번, 8번 두 마리 중에서 현장에서 단통으로 한 마리를 때리는 경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경주. 자, 다음은 이제 제주교차 3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제주교차 3경주는 강타의 제주경마 첫 번째 승부처인데 은근히 어렵습니다. 은근히 어렵고 은근히 또 배당도 좀 나올 수 있는 그런 편성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지난번 경주 때 강타가 이제 노렸던 마필인데 배당이 빵 터지면서 졸전을 펼쳤던 마필이 있죠. 바로 3번 푸른 여건이라는 마필인데, 일단 뚝심도 괜찮고요, 어떤 말이 선행을 가든 간에 선입전개가 가능하고 전개 이점관업으로 뚝심을 고르게 겸비하고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이번 제주경마 첫 번째 승부처에서는 3번 푸른 여건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높다. 자, 그래서 3번 푸른 여건을 강력하게 한번 노려보고 싶은 가운데, 첫 번째 승부처는 거의 단통성으로 때려보고 싶은 그런 편성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3번 푸른 여건에 대한 관심 굉장히 높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자, 첫 번째 승부처 멋지게 적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부산교차 3경주 강타의 부산경마 중매인 승부처입니다. 빰빠라밤 빰빰빰빰 빠라밤. 자, 강타의 오전장 최대 승부처 부산경마 UCC 중매인 승부처인 부산 3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 경시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드릴 수 있는 마필은 1번 브레키라는 마필입니다. 이 마필은 이제 데뷔전을 치르고서 마필 자체가 악벽기를 보이고 주행불안을 보이자 이 근간에 제가 장기 휴양을 하고 출전을 했어요. 장기 휴양을 하고 출전을 했는데, 이제 지난번 경주 때 안정된 선행력과 더불어 종반 탄력까지도 겸비한 모습을 보여주며 장기 휴양 뒤에 바로 입상에 성공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주행만 어느 정도 안정이 된다고 할 것 같으면 마필의 기본 자질은 굉장히 우수한 마필이에요. 그래서 이 마필은 예전에 데뷔 당시에는 상당히 우수했던 그런 능력을 보여줬던 마필이기 때문에 바로 그 능력을 이 다음 경주에서도 정상적인 주기로 들어온 다음 경주에서도 보여준다면 충분히 선전의 메리트를 가져볼 수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1번 브레이크는 강력한 축이나 이 단통까지도 좀 불안한 요소도 있긴 한데, 어쨌든 배팅골에서 뺄 수 있는 마필은 아닙니다. 1번 브레이크에 대해서는 일단 인정을 하고 들어가야 되는 마필이면 분명하고, 승부 의지도 강합니다. 뭐 마필을 아낄 이유가 없잖아요. 1년 가까이 쉬었던 마필이니까. 그러니까 뭐 총력전이라고 볼 수가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자, 1번 브레이크는 가져가는 마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통으로 좀 불안한 마음이 있기는 한데, 어찌됐든 뭐 배팅권에서 제외할 수 있는 마필은 절대 아니라는 점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자, 이번 부산제 3경주 한번 멋지게 적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제주교차 4경주 오늘 강태 제주경마 최대 승부처인 UCC 메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빰빠라밤 빰빰빰빰 빠라밤 빠! 자, 제주교차 4경주입니다. 1번 연결고리가 선행을 갑니다. 일단 1번 연결고리가 선행을 가고 그 뒤에 이제 3번 할 대결하는 거와 그 다음에 이제 8번 빨리 전진 이런 마필들이 이제 붙을 가능성이 있죠. 1번 연결고리가 선행을 가긴 하지만 지난번 경주 때도 선행을 가고도 4착을 차지했으니까 한계를 좀 보였어요. 한계를 보였고 베이스의 능력을 끌어내지 못했다. 물론 거리가 900m로 줄었기 때문에 이 편성에서는 오히려 제가 보는 경기에서 1번 연결고리가 선행을 가버리면 그냥 갖다 꽂을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거리가 1000m면은 거리적인 적성면에서 불안할 수도 있지만 거리가 900m라면 1번 게이트에서 선행을 가버리면 의외로 끈끈하게 버틸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1번 연결고리에 대해서는 일단 배팅권에 난처로 쉽게 보고 싶어요. 그리고 반대로 8번 빨리 전진이라고 마필이 있는데 지난번 경시 온팡지기 고름을 신장된 모습을 보여주면서 당시에 제가 강력한 대가리라고 추천을 드렸던 마필인데 이번에 나이나 기술로 교체를 하고 출전을 했는데 조건 자체가 굉장히 불안하지 않느냐. 좀 그렇게 봐요. 그래서 1번 연결고리하고 8번 빨리 전진을 놓고 본다면 당일 인기도에서는 8번 빨리 전진이 강하게 팔리겠지만 강타는 1번 연결고리 쪽에 조금 더 메리트를 갖고 있다. 그래서 8번 빨리 전진이 들어올 수도 있겠죠. 성장만 단계에 있지만 그때 강타가 보는 경기에서 좀 불안하다. 이게 이제 이번 준비당 승부처를 선정하게 된 이유입니다. 그래서 이 편성은 준비당 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때리는 게 맞고 1번 연결고리는 당연히 충마라 단통으로 때릴 수 있는 마필은 아닙니다. 이 편성에서는 받치기 막건이에요. 받치기 막건이고 이번 제주 준비당 승부처의 단통은 1번 연결고리가 받치기 막건이고 8번 빨리 전진은 막건에도 없을 수도 있다는 게 자 이번 메인 승부처의 핵심이라는 점 그런 충분한 이상이 가능하다는 점 말씀을 드리면서 자 제주교차 4경주 UCC 메인 승부처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부산제 4경주로 넘어갑니다. 자 2억 500만원짜리 3번 원일 레이스가 나옵니다. 자, 데뷔 후 2번의 경기에서 손차적인 경기로 성장을 보여줬고 실질적으로 1년 동안의 공백이 있었던 마필이기 때문에 갈 길이 바쁩니다. 2억을 벌려면 뭐 아주 그냥 마라톤을 거의 초스피드 100m 달리기식으로 1년을 꽁으로 먹어버렸기 때문에 달려가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뭐 탐색이고 지랄이고 없습니다. 총력전이에요. 그러니까 3번은 원일에 있어요. 그냥 뭐 이 편성에서 의지나 모르거나 대가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번 휘슬제이. 지난번 경시 이제 장기 휴양을 하면서 출전을 해서 선행을 나서서 한 바퀴를 1승을 했는데, 이번에 선행 간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물론 선행도 갈 수가 있는데, 선입도 돼요. 제가 보기엔. 선입도 되고, 전계상 선행을 갔을 때 끝까지 버텨줄 수 있겠느냐. 어쨌든 이번 휘슬제이도 전계상 선행 가능성을 갖고 있고, 지난번 경시 걸음의 변화가 확실했던 마필이기 때문에 무시할 수 있는 전력은 아니다. 자, 여기 5번 우승 최고라는 마필. 두 마필, 휘슬제이와 우승 최고를 놓고 봤을 때, 저는, 휘슬제이가 좀 낫다고 생각을 해요. 현재 갖고 있는 능력으로만 놓고 본다면 5번 우승 최고가 어떻게 보면 나쁘진 않은데, 데뷔 후 2번의 경기에서 2전째, 지난번 2전째 조정 하강된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봤을 때 선행력이 좀 너무 부족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빠릿한 뭔가가 결정력 같은 게 2%가 좀 부족하기 때문에 2번 휘슬제이와 5번 우승 최고를 놓고 봤을 때는 2번 휘슬제이가 좀 낫다. 뭐 3번, 2번, 3번, 5번 이렇게 받치면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뭐 피할 의미가 있는 경주는 아닌 것 같아요. 자, 다음은 이제 제주교차 6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번 3당제입니다. 당일날 이게 어떻게 팔릴지 모르겠네. 3번 3당제가 강력하게 팔리고 1번 항룡신화가 팔리려나? 지난번 같이 재탕을 하려나?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제주경마는 재탕에 그렇게 많이 나오질 않아요.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3세 이상 3,500점 이하 경주인데 마방이 몇 개나 있다고 재탕을 해서 1군경주에서 계속 연속 입상을 하는 거고 딴 마방은 뭐 굶어 죽으란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도 있겠지만 사실상 쪼랑말들이 연속 입상에 그것도 동반 입상에 성공을 하는 재탕 그림은 사실상 힘들다는 거죠. 그러면 1번 항룡시라가 가냐 3다항제가 가냐 이건데 사이즈 변화로만 놓고 보면 뭐 3다항제가 3다항제가 이평선에서 뭐 대가리로 맞을 수가 있어요. 문제가 있다면 이제 65.5kg라는 가부중을 어느 정도 극복해 줄 수 있느냐 요게 이제 관건이긴 한데 선행과 선임으로 가면서 출중한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3번 3다항제는 뭐 이평선에서도 강하게 읽어주고 싶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후착이 누구냐가 관건인데, 지금 현재 일부 항룡시는 좀 약하게 보고 싶어요. 아무래도 이제 예전의 능력까지 다 비교를 해보면 사실상 근간에 잘 뛰는 거지, 아주 사이즈가 강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싶은 마필은 아니에요. 뭐 사람들만의 관점이 있겠지만, 뭐 못 뛰는 말도 아니지만 아주 사이즈가 강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싶지 않고 항룡시라보다는 요즘 추라이가 그러니까 세 번의 경주에서 보여준 거로는 남대문의 능력이 뭐 일치월장되는 것을 보여줬죠. 그러니까 이런 거를 갖고 계력이라고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세 번에서 보여준 능력은 그 이전까지는 전혀 뭐 능력도 없었던 말이거든.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막 펄펄 나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보면 5번 남대문이 오히려 근간의 행보는 굉장히 좋다. 자, 요 마필 정도 가져가 볼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1번 항룡시라는 약하게 보고 5번 남대문은 일단 빼땡권에 안착시킨다. 여기에 이제 단통 마필도 있겠죠. 어찌됐든 제주교차 6경주도 한번 제대로 때려볼 수 있는 경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 부산제 5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5경주로 오늘 강타의 하이라이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한 마리를 말씀을 드리면 일본 워리어킹이라는 마필인데 데뷔 이전에 그러니까 공백 이전에 약간의 요 마필은 공백이 아니죠. 공백이 아니라 주행 불안으로 인해서 재검을 받고 출전을 했는데 재검 때 걸음이 이상해요. 그러니까 재검 때 걸음이 어떠냐면 앞에 일찍 붙어요. 그런데 맨 뒤로 또 흘려가요. 그러다가 이제 다시 올라와가지고 쭉 미니까 많이 나가. 그런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 노조무 기수가 베이스의 능력을 보여주지 않는 듯한 느낌을 받았던 마필이에요. 그러니까 뭐 장난을 한 건지 뭔지 모르지만 아니면 걸음만 재어본 건지 모르지만 어찌됐든 간에 마필 사이즈로만 놓고 보면 일본 워리어킹이 제일 좋거든요. 근데 지난번 재검 때 걸음이 좀 왠지 모르게 좀 찝찝한 구석은 있는데 저는 뭐 일본 워리어킹 이번에도 강하게 봅니다. 자, 그래서 이번 하이라이트 승부처는 일본 워리어킹은 어찌됐든 간에 재검 때 걸음이 조금 이상하다 하더라도 사이즈 자체는 굉장히 센 말이니까 이런 거 노리고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래서 혹시나 여러분들이 안 보실까봐 요 마필에 대해서는 한번 언급을 드려보고 싶은 마필이라서 자, 일본 워리어킹에 대해서는 한번 강하게 말씀을 드렸던 경주 하이라이트 승부처 딱 3마리 이미 완성돼 있어요. 메이드 돼 있기 때문에 뭐 오시기만 하면 적중을 따는 당상이다 이렇게 확신을 하면서 자, 한번 제대로 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제주교차 7경주 오늘 강타의 제주경마 UCC 준명이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빰빠라밤 빰빰빰빰 빠라밤 빠! 자, 3번 자강부식이란 마필입니다. 선행이면 선행, 선입이면 선입. 지난번 경주 때 이제 1400m에 첫 출전을 했는데 선입으로 따라가면서 종반 탄력과 선행력 모두 하강계 전력을 보여주고도 워낙에 편성이 약하다 보니까 그 정도의 능력을 갖고도 멋지게 우승을 차지하는 저력을 보여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도 61kg라는 과부중을 받고 말았는데 체중이 계속적으로 지금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체중이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요 늘어난 체중에 대해서 어느 정도 자기와의 싸움에서 이기느냐 여부가 관건이지, 마필 자체의 능력은 직접 병시 조정을 거쳤던 마필이기 때문에 또 1400에 대한 거리 제공력도 어느 정도 배양을 했던 마필이기 때문에 이 자기와의 싸움이 문제이지 능력을 끌어내는 데 있어서는 뭐 전적으로 인정을 해주고 싶은 그런 마필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3번 장강모식은 인기만하고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믿음을 갖고 때려볼 수 있는 마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요번 7경주 준메인 승부처도 뭐 많은 배당에 나올 수 있는 경주는 아니죠. 제 3번 장강모식 인기만이니까. 그렇지만 단통은 메이드되어 있고 3복승 같은 배당만 하나를 깔고 갈 거예요. 그래서 3복승과 방어 막걸리 적중을 하더라도 중배당 이상이 가능한 그런 배당만 하나를 딱 노리고 가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이번 7경주 준비의 승부처럼 한번 제대로 한번 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부산제 6경주로 넘어갑니다. 1번 마이브레이드입니다. 마이브레이드는 일단은 뭐 추임력 측면에서는 발굴의 능력을 갖고 있는 마필이죠. 지난번에도 이제 거의 바닥권에서 올라와가지고 환상적인 추임력을 보여줬지만 레이스 자체가 빠르다 보니까 입상에는 실패를 했던 마필. 자, 하지만 이번 경주시에는 6번 쿨런이라든지 14번 썬데이 로얄 이런 비교적 전형적인 선행마가 아닌 발이 느린 그런 선행마가 없는 느린 편성을 만났기 때문에 1번 마이브레이드는 뭐 능력상 배팅권의 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느린 편성의 추임력 측면에서 한 수 위의 전력을 갖고 있는 만큼 1번 마이브레이드에 대해서는 강하게 믿음을 갖고 한번 때려볼 수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단통은 메이드가 되어 있고요. 자, 여기 이제 두 방 정도는 받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느린 편성이라는 점을 감안을 했을 때는 역시나 뚝심이 우선 마필이 붙어먹을 수가 있고, 반대로 이제 선입선에서 뭔가 변화를 보여줄 수 있는 마필이 올라오는 그림이기 때문에 단통은 이제 선입선의 마필, 예를 들면 이제 9번 에이스 마린 같은 마필이죠. 지난번 데뷔전 때 출중한 능력을 보여줬던 마필이기 때문에 어쨌든 잠재력 측면에서 높게 평가가 가능한 480kg짜리 오피스의 자마의 앞말이기 때문에 저는 9번 에이스만은 이번 편성에서도 충분한 가능성을 갖고 있고, 또 초반에 서둘러만 준다면 기습선행까지도 가능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싶은 마필이기 때문에 9번 에이스마리는 굉장히 강한 경우입니다. 단통으로는 당연히 9번 에이스마리 쪽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고, 여기에 이제 배당권 전력 두 마리 정도를 더 가져가보고 싶은 그런 편성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다음은 부산제 7경주, 자, 오늘 강타의 부산경마 UCC 메인 승부처럼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빰빠라밤 빰빰빰빰 빠라밤 빠! 여기는 무조건 맞춰야 돼. 요게 지금 현재 지난번에 이제 A급으로 가져가서 야, 뚜껑 열리게 못 맞힌 말 하나 있죠? 5번 레드 호크라는 마필. 이때 당시에 제가 알렉스의 레드 호크를 단통으로 때렸나? 하여튼 메이저 우승이란 마필을 뺐어요. 그리고 레드 호크를 단통으로 때렸는데, 야, 이게 잘못다. 받치기를 가져간 것 같아. 메이저 우승을. 그래가지고 이게 잘못됐어요, 이때. 그래가지고 154.1배를 맞힐 수도 있던 건데, 좀 아쉬움이 남았죠. 이때 이제 A급으로 붙었던 기억이 납니다. 이때 바로 이제 당시에 정신이 없었어요, 제가. 그래가지고 이런 거를 맞힐 수가 있었는데 그때 못 맞춰진 것 같아요. 그래서 5월달에도 전반적으로 봤을 때 좀 제가 정신이 없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죄송한 얘기죠. 자, 일단 2번 질주의 바다라는 마필입니다. 이번 메인 승부처에서 꼭 가져가 볼 수 있는 마필이에요. 공백 후 근간 두 번의 경기에서 아직까지도 베스트의 능력을 보여주지 못하는 가운데서 3착과 2착을 차지했던 마필이에요. 근데 앞으로 더 뛸 수 있느냐? 더 뛸 수 있습니다. 더 보여줄 게 있고, 어떻게 보면 공백 후 근간 두 번의 경주가 능력 정체를 보여주고 있다고 해더라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가 되는
그런 발걸음을 보여줘야 되는 마필이에요. 그래서 이번 질주의 바다는 이 편성에서 당연히 읽어줘야 이번 메인 승부처에서 절대적으로 뺄 수 있는 마필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 마필의 단통은 중매랑 단통은 이미 정해져 있고 또 안되는 인기마들도 포즈를 안고 있기 때문에 가감하게 자르고 중매랑 단통으로 제대로 한 방을 때리고 한 마리만 받치고 가서 삼복승 단통까지 기대하고 있는 부산전 7경주 멋진 적중으로 인사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부산전 8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9번 에메트라는 마필입니다. 9번 에메트. 자, 19조 김영관 마방에서 출전을 시키고 있는 마필인데, 자, 491kg짜리 마필인데, 데뷔전 때 보니까 기본적인 순발력도 있지만 종과 뚝심이 워낙에 우수한 모습을 보여줬어요. 자, 그러면서 이제 멋지게 입상에 성공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새로운 법칙하고 같이 뛰었죠. 새로운 법칙하고 같이 뛰면서, 이 막판에 올라오는 그림이 장난이 아니었던 마필이에요. 그러니까 기본기가 굉장히 출중한 마필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싶은 마필인데, 이번에도 뭐 충분히 가능성을 갖고 있죠. 9번 에메트는 강축으로 인정을 하고, 여기 이제 후착이 누구냐, 요게 이제 관건인데, 지금 현재로서는 4번 홀리강타도 가능해 보이고요. 7번 매력덩어리도 가능해 보입니다. 그러면 능력 신장으로 봤을 때 어느 마필이 더 셀 것이냐, 이 부분이 관건인데, 1번 와이드 오션도 안 되는 마필은 아니죠. 1번 와이드 오션도 되는 마필인데, 어찌됐든 제가 보는 견지에서 1번 와이드 오션, 4번 홀리강타, 7번 매력덩어리 이상 3대에서 어느 마필로 강타가 당통으로 때릴지는 현장까지 가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도록 하겠고, 어찌됐든 간에 1번 와이드 오션, 4번 홀리강타, 7번 매력덩어리 중에서 한 마리를 때리고 한 마리를 자르고 그렇게 정리를 하든지 두 마리를 다 가져가든지 뭐 어떻게 정리를 현장까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9번 에메트는 강력한 대가리라는 점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부산제 9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름 충막감이 마필인 7번 불패라인의 후착찾기 양상의 경주가 아니냐,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경주죠. 자, 일단 7번 불패라인입니다. 1800m에 이제 지난번 경주에 처음 출전을 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이때 당시 이거 이제 준메인 승부처럼 제가 맞춰드린 기억이 납니다. 이때 당시에 이제 준메인 승부처럼 맞춰드린 기억이 나는데, 단통으로. 불패라인은 이제는 추입력을 좀 끌어내야 될 때가 오지 않았느냐. 그런데도 아직까지도 이제 선행일변도의 모습만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이놈은 더 끌어낼 수 있는 여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나 이번 편성은 더군다나 7번 불패라인이 선행까지도 가능한 편성을 만났기 때문에 강타가 보는 견지에선 7번 불패라인은 이 편성에서도 뭐다? 강력한 배팅권의 축이다. 자, 이렇게 볼 수가 있는 마필인데, 여기서 이제 후착이 누가 오느냐, 요게 관건입니다. 일본 서울강자가 사실상 능력이 안 되는 마필이 아니고 요것도 이제 바닥 추입으로 올라올 수 있는 마필인데, 문제는 이제 근간 두 번의 경주에서 청해만 하다 보니까 마필 자체가 이 기복이 심해. 그러니까 연속 하강을 해버렸기 때문에 과연 이번 경시 그동안 신비축을 바탕으로 급상승된 전력을 보여줄 것이냐, 아니면 약간의 결정력 부족을 보여주고는 합니다만 8번 다크테리어가 꾸준하게 지속적인 경기로 성장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8번 다크테리어가 이번에도 나름 선전을 할 것이냐, 아니면 여기서 이제 3번 스타워프라는 마필들도 괜찮게 보거든요. 이 3번 스타워프에 같은 마필들이 또 막판 취입으로 입상에 성공하는 그림을 그려줄 것이냐, 이런 게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측면인데, 어찌됐든 간에 이 편성에서는 그래도 기대치를 가져볼 수 있는 마필들이 기본적으로 봤을 때, 편성상으로 봤을 때, 이 7번 불패라인은 1번 서울강자, 자, 요게 이제 8번 다크테리어, 3번 스타워프, 요 중에서 이제 한 마리를 현장에서 최종적으로 단통으로 때리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을 하면서, 자, 다음은 이제 부산제 10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10경주로 오는 강타의 부산경마 끝장, 끝판대장 강타의 끝장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자, 별로 좋아하는 마필은 아니지만 이 편성에선 충분히 될 수 있는 마필, 바로 이 9번 영광의 챔피언입니다. 요 마필은 이제 건강윤식 꾸준하게 이제 지속적인 윤리로 성장을 보여주고 있고, 이번 병준 시에는 또 적정거리라고 할 수 있는 1400에 출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능력으로만 놓고 본다면 가장 출중하다고 볼 수가 있는 마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9번 영광의 챔피언은 이번 편성에서도 가장 기대치를 높게 받을 수 있는 마필이다. 자, 그래서 패턴도 좋은 마필이기 때문에 9번은 영광의 챔피언은 이 편성에서 절대 뺄 수 있는 마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찌됐든 요 경주는 지금 단방을 기대하고 있는 경주거든요. 단방을. 그냥 받치는 맞고로지 단방 승부처럼 때려볼 생각이 있고, 만약에 받친다면 이제 배당마 하나를 받치고 갈 생각이라는 점 말씀을 드리면서, 단방으로 때릴 것이냐 아니면 삼복승 단통까지 배당마를 안고 가서 때릴 것이냐, 요것만 남아있지 실질적인 단방은 거의 메이드가 되어 있지 않느냐, 전 이렇게 보고 있는 부산제 10경주 오늘 강타의 끝장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부산경마하고 이제 제주경마하고 제가 쭉 살펴봤는데, 월말경마라고 해서 아주 터지는 쪽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의외로 요즘은 이 부산 쪽이 보면 예, 월말경마라고 터지고 월초라고 안 터지고 이런 거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그 돌리다 보면 이 물릴 때가 이 아주 센 편성이 모일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럴 때 이제 터지는 게 부산경마가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오늘 강타가 준비한 부산경마 경마방송 이상으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이번 주는 승부주간입니다. 부산경마와 제주경마부터 멋진 대승으로 이끌어서, 자, 토요일 일요일까지 끝까지 선전을 하면서 아주 끈질기게 물어뜯고 해서라도 이겨서라도 이겨드릴 테니까 한번 승부주간으로, 자, 강타 한번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꼭 대승하는 부산경마 되시기 바랍니다. 충성! 감사합니다.